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에 이어 여수시도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생난과 경기 침체가 조금이라도 풀리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재정 여력이 없다, 지급할 시기가 아니라며 줄곧 지급 불가 입장을 밝혀온 여수시의 이번 결정이 의아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총 비용은 720억 원. 1인당 지급액은 물론 전체 예산으로도 도내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권오봉 시장은 올해 1분기가 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산단의 대규모 투자가 금년 들어 점차 마무리되는 반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지급 요구에 대해 재정적 여력이 안 된다며 대립각을 세워왔고 특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그것도 조건부로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게 불과 지난달입니다. 전년 대비 50% 수준의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고 있고 국가산단 대규모 투자로 다소나마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수의 여수시 관계자들은 최근 순천시가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이번 결정은 급격하게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크며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를 거부했던 이유가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권 시장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0여 개월 동안 시민 요구를 무시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왔던 것에 대해서 여수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도 권 시장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죠. 이번 순천시의 지급 결정 이후에 아마도 폭발적인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긴 논란 끝에 매듭을 짓게 된 재난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시민들에게는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여수시의회가 이달 말 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설 명절 이전에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달 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는 여수시가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생략했다며 여전히 불통 행정이 이뤄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됐지만 카페 등의 실내 영업 업종은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종교시설 관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여전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의 한 상가, 500여 상가가 밀집한 곳이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거리가 한산합니다. 그나마 오후 9시까지 실내 영업이 가능해진 커피숍은 손님의 발길이 다소 늘었습니다. 집에만 있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커피숍을 왔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가 시작되는 여수의 한 헬스클럽. 지난달 초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탄력적인 영업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용객들이 저녁 시간에 주로 찾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많이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인원 제한을 좀 하더라도 시간을 좀 연장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간 더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영업 매출이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방역과 영업 제한에 균형 있는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좀 철저히 해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 방역당국은 인터컵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종교시설의 감염 확산 차단이 비상입니다.
순천 방문자와 가족 확진자가 13명에 이르면서 오는 31일까지 순천에 있는 관련 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유지하면서 제한적으로 영업이 풀렸지만 영업 현장도 방역 현장도 고민이 깊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국내 유일의 석유화학 마이스터고인 여수 석유화학고의 졸업생 절반 이상이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수 석유화학고에 따르면 올해 졸업 대상자 97명 가운데 삼성전자 공채의 15명, 현대오일뱅크 2명, GS칼텍스의 4명 등이 최종 합격하는 등 모두 51명이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취업했습니다. 2013년 개교한 여수 석유화학고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학비와 기숙사비 등이 지원됩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과 상인들의 갈등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입점 상인들은 오늘로 596일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 갈등의 단초가 됐던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해 법원에서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수산물 특화 시장 주식회사 측이 공과금 미납을 이유로 일부 점포의 전기와 수도를 끄는 건 지난 2018년. 상인들은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회사 측에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단전 단수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단전 2년여가 지난 최근 광주고법이 단전 단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중 하나는 2013년쯤 회사 측이 상인들에게 돈을 걷고서도 한전 측에 납부하지 않아 전기와 수도가 끊긴 사건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측이 다양한 시장 관리 의무 중 일부를 위반한 상황일 뿐이라며 해당 사건이 상인들이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이유는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시장 측과 상인 측 사이에 신뢰를 저버릴 사건이라고 보고 상인들이 회사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여러 사정을 종합해가지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단전 단수가 부당했음을 줄곧 주장해온 노숙농성 상인들은 큰 매듭 하나를 풀어냈다는 표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진짜 뭐는 진흙탕에서 물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초가 있으면 곧 죽을 처지인데 지금 이제 좀 살아나는 그런 기분이 생깁니다. 반면 회사 측은 억대의 관리비가 미납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경영을 위해선 단전 단수 외에 해결책이 없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판결도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항고하겠다는 입장. 양측의 고질적인 갈등 구조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600일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노숙 농성을 풀어낼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에서는 최초로 여수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CJ 대한통운 소속 노동자들은 여수시 지부 대강당에서 창립 총회를 열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터미널 확장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전국 택배 노조 CJ 대한통운 여수지회를 출범했습니다. 보성의 오리 농장에서도 고병환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보성군의 종오리 농장에서 산란율 감소 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환성 AI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말 영암을 시작으로 나주와 장성, 구례, 곡성, 무안 등 7개 시군에서 모두 13건의 고병환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기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새벽에 전통시장은 어떤지 김한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새벽부터 동틀 무렵까지 성실을 이룬 데서 새로운 도깨비 시장으로 이름 붙여진 목포의 한 전통시장. 간판도 없이 30년 넘게 과일을 팔아온 상인은 오늘도 찬바람 속에 좌판을 열었습니다. 고단한 나날이지만 잊지 않고 찾는 고객들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포 시내 사람들은 그래가 마트가 싸네 뭐가 싸네 그래도 여기 많이 찾아오셔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이른 시각 새벽장이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조금 늦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5시쯤 이렇게 장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중장년층. 식당을 운영하는 김현미 씨도 전통시장의 단골입니다. 잘 안 돼요. 매출이 한 80%라면 한 30-4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힘들기는 모두 마찬가지. 그래도 가족과 손님 등 제각각 챙겨야 할 이들이 있어 새벽 시장의 온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방학에 있는 게 지금 엄마가 이제 벌어야지. 저기 할머니가 못하겠어. 애기 봐줘야지. 자주 하다 보니까 또 사장님 또 알게 되고 이렇게 음식 좋더라고 거기가. 반토막난 매출, 찬바람 속 모닥불에 희망을 함께 지피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바람도 모두와 같습니다. 코레라가 빨리 물러가서 장사도 잘 되고, 그래갖고 장사도 잘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 다 건강하니 그 한 게 다 소망이고, 저기 이제 코레라 빨리 물러간 거지 소망이지. 손님들 많이 와가지고 시끌벅적하게 시장이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 시장 만세!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덕연동 79통 주민 41만 5천 원, 33통 연양 우미아파트 101 백이동 주민, 왕조 1동 조례 두지마을 주민, 왕지 범안마을 주민 각각 40만 원, 남재동 22통 주민 39만 1천 원, 순천시 남재동 18통 주민 36만 원, 저전동 2통 주민 35만 5천 원, 여수시 쌍봉동 신동아 파밀리의 통장 35만 원, 순천시 덕연동 72통 블루시안 아파트 주민 34만 6천 원, 여수시 만덕동 9통 주민 32만 7천 원, 여수시 쌍봉동 26통 원 장성마을 유영봉 외 주민 30만 원, 순천시 중앙동 9통 주민 22만 원, 여수시 만덕동 10통 주민 21만 3천 원, 순천시 덕연동 부영아파트 201동 주민 20만 7천 원, 74통 연양주공아파트 주민 20만 원, 여수시 삼산면 유촌마을 주민, 월호동 3통 주민 각각 2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대영마을 주민 18만 4천 원, 여수시 시청서 5길 강해숙 15만 원, 순천시 해룡면 복성마을 주민 10만 3천 원, 순천시 저전동 2통 매일정육점, 여수시 국동 1통 통장 외 주민, 삼산면 대동리 새마을회 회원 1동, 쌍봉동 8통장 정현덕 외 주민 각각 10만 원, 여수시 남면 봉통마을 주민 5만 3,723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취학 예정인 아동 2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 15,000여 명 가운데 아직까지 2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 13,000여 명 가운데 예비 소집에 응하지 않은 5명을 수사 의뢰했지만 5명 모두 부모들과 함께 해외 출국 사실이 확인돼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흥군이 내 사랑 고흥 기금을 지역 청년들의 정착 사업에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부터 지역의 고교 졸업생 전문 교육비와 청년 농부 농지 임차료, 청년 취업 지원금 등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위한 사업에도 내 사랑 고흥 기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 사랑 고흥 기금은 민선 7기 들어 청년 유입과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90억 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유통된 지역사랑 상품권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2개 시군에서 판매된 지역사랑 상품권은 9,981억 6천만 원에 이르고 이 중 4,150억 원어치는 농어민 공익수당, 재난지원금 등 정책 발행, 나머지 5천억여 원어치는 일반 판매로 유통됐습니다. 또 실제 환전된 상품권 액수도 9,500억 원대에 이르러 판매된 상품권의 95%는 소상공 업체를 통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전남교육정책연구회가 오는 25일 대입 전형 대응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위원회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되며 학생부 전형과 수능시험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에 대응할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